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60K가 바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데이터가 하나 있는데요. 이 데이터가 맞다면 비트코인은 48K, 아니 40K까지도 열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까지 내려가야 하는지 차트를 통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비트코인 트레이더 덕트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아직까지도 하락을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많은 유튜브 영상이나 주변을 살펴보면 인생 저점이 왔다는 둥 롱 포지션을 매집하고 현물을 무심코 매집하는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하락은 끝나지 않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제가 하락을 보고 있는지, 그리고 남은 6월과 그리고 하반기의 방향성은 어떻게 이어나가야 할지, 오늘 영상도 길지 않으니까요, 끝까지 보시고 남은 하반기의 대응 방향을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비트코인 날봉 차트를 보게 되면 제가 지난 영상에서 하락별 타임라인을 정리해드렸는데요. 비트코인은 작년 10월에 관세 비밀 이후로 계속해서 비슷한 패턴의 프랙탈 패턴으로 계속해서 하락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프랙탈 패턴은 계속해서 비슷한 패턴이 반복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패턴인데요. 그 관점에서 보았을 때도 현재 한 차례 하락 이후 이 매물대에서 체결을 한 뒤 상승 추세를 만들고 시간을 통해서 추세를 만든 다음에 그 추세를 깨고 다시 내려가고 다시 RSI 과매도 구간에 돌입을 하면 이 구간에서 체결을 통해서 반등세를 만든 뒤에 또다시 추세를 깨면서 하락을 진행하는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연도 3, 4월 행보가 다른 기간보단 길었지만 결국에는 똑같은 패턴으로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점점 이 횡보 기간이 길어지고 하락의 폭 또한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바가 시사하는 점은 무엇일까요? 저는 우선 이 기대값이 컸던 만큼 매수와 매도세도 많이 들어왔다고 보고 있고, 그만큼 하락의 바운더리도 더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60K가 저점이라고 하시는 분들의 논리를 잘 살펴보면 일봉상 역대급 전례 없는 RSI 과매도 구간에 돌입을 했다. 현재 그 구간을 동일선상의 저점으로 지지를 해주고 있다. 그리고 주봉상의 차트를 보게 되면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려 있다. 저점은 낮추고 RSI 다이버전스는 상승으로 가고 있다라는 점을 설명하는 것이 그들의 주된 논리인데요. 이것이 왜 조금 위험한 관점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승장과 하락장을 대조할 때 많이 찾는 차트가 아마 2021년도 차트일 겁니다. 그리고 22년도 차트를 보시면 강하게 하락이 진행되었고, 그리고 얼마의 횡보 기간 이후에 상승장으로 바뀌었던 점을 알 수가 있는데요. 현재 이 단순한 그림만 보더라도 여기서 하락이 나오고 나서 이곳이 정말 저점이 맞다라고 해도 횡보 구간을 통해서 한 번의 저점 경신이 조금 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다이버전스 구간은 바로 이 구간인데요. 일단 구조적으로만 살펴봐도 굉장히 다릅니다. 현재 구간의 하락은 바이더딘 매물대를 통해서 상승이 나온 뒤에, 그것도 작은 상승이 아닌 오랜 기간 행보와 큰 폭의 상승을 통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모두 빨아들인 뒤에 아주 큰 폭의 하락을 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구간과 대조해서 살펴보면 이 구간은 현재 저점을 낮추면서 점점 밑에서 매수가 받쳐주는 전형적인 매집 패턴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논리는 현재 이 구간에서 당장이라도 반등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너무 단기적인 관점이 아닐까 합니다. 만약에 이 구간의 저점 경신을 여기서 한번 더 시켜서 55K에서 저점 경신 이후 다시 반등을 한다라고 해도 이렇게 바로 V자 반등이 나오는 그림은 사실상에 모두가 보고 있는 구간인 만큼 주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현재 자산시장으로 돈이 모두 몰려있는 상황에 나스닥이 빠지면 비트코인에 돈이 들어온다라는 논리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요. 사실상 그 논리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비트코인과 나스닥의 차트를 함께 보게 되면 작년 10월까지는 나스닥이 조정이 오면 비트코인도 조정이 오고 상승이 오면 같이 상승폭을 따라갔던 반면에 관세 비밀 이후로 나스닥은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AI 랠리를 통해서 개별주 종목의 장세를 계속해서 이어갔지만 비트코인은 그 흐름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소외받는 흐름이었죠. 이 흐름을 살펴보았을 때도 나스닥의 이 상승분을 왜 따라가지 못하느냐 에 따른 해답은 당연히 AI 랠리이기 때문이라고 밖에 설명이 안 되는데요. AI의 투기 과열이 만들어낸 단순한 과열 신호일 뿐이고 비트코인은 그만한 모멘텀이 없어서 계속해서 소외받고 떨어지는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종목이 코스피를 견인하면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을 따돌린 지 오래되었죠. 제가 전에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기업 자체 펀더멘털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저 이 시장이 현재 광기인 시장에 진입을 했고 이것은 곧 AI 버블이 될 수도 있음을 제가 시사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2000년대 닷컴 버블 때와 굉장히 유사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스닥이 현재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 조정을 받고 또 다시 랠리를 이어갈 것이다 라는 낙관론에 보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거시경제 사이클의 논리에 입각해서 이번 나스닥은 꽤나 큰 폭의 조정 혹은 하락폭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거시적인 경제 측면에서 미 국채 장기 금리의 지속적인 상승, 중국 위안화의 강세, 그리고 여태까지 30년 동안 저성장, 저금리 정책을 주도해온 일본이 최근에 금리 인상을 발표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의 확산까지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 지금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단행해서 자산 시장을 부양해야 한다고 외치지만 하지만 이 경제의 폭탄은 국가의 차원에서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이라 지금 나스닥이 조정을 받는 이 돈이 그대로 비트코인에 유입이 되어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보는 것은 그걸 넘어서 12K, 13K 지난 신고가를 갱신하면서까지 상승장이 온다라는 것은 단언컨대 무리가 있는 관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금리의 측면에서는 이미 채권 시장이 연준보다 더 빨리 긴축을 반영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고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측면에서 거시경제는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가고 있는 이 시점에 과연 비트코인이 그런 불확실성 리스크를 안고 반등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이 비트코인 선형 차트를 보지 않고 로그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본다면 아직까지 하락의 폭은 22년도 하락장에 비해서 많이 열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1차 하락 목표가는 48K로 잡았는데요. 저는 이 수치가 굉장히 낙관적으로 잡은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후에 40K까지 떨어지는 하락도 있을 수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 이유는 현재 22년도 하락장을 살펴보면 77%의 하락률을 기록한 것과 다르게 이번 하락장의 규모는 사실상 현재 저점이라고 불리고 있는 구간까지 하락을 살펴보면 52%의 하락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40K까지의 하락이 67%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전과 똑같은 규모의 하락이 찾아온다고 하면 40K를 깨고 30K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50%도 굉장히 큰 하락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50%의 하락도 굉장히 큰 것은 맞지만 이 구간이 22년도의 하락 중에 이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고점 대비 하락률은 똑같이 60% 가까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다음의 하락분도 충분히 존재할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고점에서 쟀을 때 마이너스 77%의 하락이라 지금의 하락 수치와 꽤나 비슷하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하락에서의 마이너스 50%와 70%의 차이는 엄청나게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에서 절반만큼 또 빠져야 된다는 것이 현실인데요. 그렇게 되면 36K라는 아주 처참한 숫자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왜 제가 이토록 파멸적인 하락을 보고 있는지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파생시장은 RSI보다 OI가 중요한데요. 현재 하단에 보이시는 이 지표가 미결제 약정을 차트상에 표시해주는 OI 지표입니다. 현재 이 빨간 선을 기점으로 살펴보면은 22년도 하락장을 살펴보게 되면 한 차례 하락 이후 횡보 구간에서 OI가 급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OI가 급증했다는 뜻은 그만큼 바닥을 잡는 선물 포지션의 개설수가 많아졌다는 건데요.
그만큼 너도 나도 여기가 바닥이다 하면서 롱 포지션을 잡는 시도가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롱 포지션을 진입한 포지션들을 시간을 길게 끌고 가면서 지치게 만든 뒤에 결국 한 차례 하락을 더 하게 만들면서 OI가 급감하는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 하락장 패턴 역시도 아직까지 OI가 크게 증가하는 그런 구간엔 오지 않았고, 이번에 상승장은 이전 상승장과 다르게 OI가 많이 붙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은 펀더멘털 자체가 없는 시장이며 선물 시장에 베팅된 금액만을 흡수하면서 계속해서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비트코인 가격을 조정하는 세력 입장에서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올린다고 해서 좋을 것이 없는 이유는 바로 지금 바닥에서 롱 포지션을 잡는 OI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들 선물 시장은 제로섬 게임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롱 포지션을 유도하고 가격을 점점 반등시키면서 특정 구간이 오면 롱 스퀴징을 통해서 이 모든 포지션을 한꺼번에 집어삼키는 세력들이 차트를 움직이는 방식이라는 걸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저의 단기적인 매매 관점과 대응 전략을 설명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제 지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단기 저점에서 나온 매물대를 통해 현재의 하락장은 이전 저점을 통한 지지대가 저항대로 바뀌는 구간, 즉 SR 플립에서 한 번씩 밀리는 흐름을 가져가면서 상승 채널을 형성한 뒤에 이 채널을 이탈하면서 하락이 전개되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흐름을 토대로 현재 구간 살펴보면 현재 65.7K 구간, 이 구간이 단기적으로 밀릴 구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물론 여기서 단기 반등의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68.7K 구간은 현재 하락 구간 중에서도 가장 체결이 일어나지 않았던 미체결 구간을 의미하는데요. 이곳에서는 대기 중인 매도세가 자리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제 텔레그램 채널에서도 말씀드리지만 68.7K 구간이 오면 이번 하락에 종지부를 찍을 숏 포지션을 구축할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장기적인 롱 포지션이나 제 영상을 보고 섣부르게 숏 포지션을 잡기보다는 68.7K 구간까지는 확실하게 열어두시고 이 구간을 넘어서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제가 추가적인 대응 관점을 텔레그램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 더 빠르게 시장 정보와 대응 관점을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이나 더보기란에 텔레그램 링크를 통해서 제 텔레그램 채널에 입장하시면 됩니다. 일단 오늘 영상의 관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저는 큰 관점으로는 48K까지 하방이 열려 있고 추가적으로 40.8K까지도 무난하게 내려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상방 구조에서는 68.7K에서 대기 중인 매도세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 구간이 매도 타점에서의 최고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의 댓글은 제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트레이더 덕트였습니다.